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도 2022년도 이제 이제 며칠 이제 남지 않았죠.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신조 사건을 한번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통일을. 언제까지 분단된 나라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통일을 해야 된다는 열망을 높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죠.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성경학자들도 이 70이란 숫자를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났는데 일명 김신조 사건을 1월 21일 날 121 사건이다. 또 청와대 습격 사건이다. 또 생존자의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박정희 모가지를 따러 왔수다 이런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사건도 어떻게 됐어요? 이 사건도 결국 다 진압이 되었죠. 자, 결국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된 배경이 베트남전에 있어요. 베트남의 박정희 대통령이 파병, 한미동맹 강화,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군인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어요. 미군이 주둔하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또 많은 우리 군인들을 원란 파병을 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이득이 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파병을 했고, 북한은 김일성은 월맹 호치민이 요구했을 때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일성이 거절하니까 좀 미안한지 박정희가 이제 파병을 좀 안 하든지 좀 이런 안보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호치민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짙은 사건이 바로 이 청와대 습격 사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사는 대통령을 죽이려 했다. 이런 사건, 암살하려고 했다. 이런 사건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이 북한 공산 정권이나 이 공산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공 정신을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몇 명이 왔냐? 31명이 왔어요. 124 군부대 무장공비들이 서울로 침투한 사건이죠. 북한의 특수부대. 자, 북한의 특수부대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결국 29명이 31명 중 29명이 사살되고 죽고, 이제 한 명은 되돌아가고 한 명은 이제 투항했죠. 자수를 했잖아. 그 사람이 바로 김신조입니다. 김신조. 그래서 김신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산 정권이 얼마나 지나가는 버스를 폭파시키고 결국 그들이 그 버스가 우리 군인들이 탔는 거로 자기들이 오인을 했는 거죠. 해서 우리 민간인도 이제 희생을 된 사건이고, 또 서울에 이제 들어와서 검문에 걸리게 됩니다. 검문에 걸리게 되어서 검문이 길어지잖아요. 협조를 별로 하지 않으니까 길어지면서 이제 또 습격, 자기들의 그
목적을 이루는데 지연이 되니까 당황을 한 거죠.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버스가 군인들이 타고 오는 것처럼 오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실제로. 그냥 드라마가 아닙니다. 해서 우리 이런 우리가 반공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로 주사파 척결 집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강화문에서 있잖아요. 강화문에서 있고 주사파를 척결하라. 북한 주체 사상을 따르는 그런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자들을 척결하라. 이런 집회가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라가 몇 년 동안 많이 시끄러웠죠.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또 아까운 생명들이 또 희생이 되어서 더 안 좋은 국민들이 참 많이 분노를 했는데요. 이 김신조 사건에서 대통령을 암살했다. 청와대 기습 이제 기습해서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북한에서 온 31명의 이 분들도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중간에 오다가 4명의 그 산에 나무를 하러 왔는 1월 21일에 가면 많이 춥잖아요. 제일 추울 때잖아요. 1월 달에. 많이 추울 때인데 작전상은 그냥 다 죽이고 땅에 묻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죽고 시신을 처리하려면 땅이 꽝꽝 얼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땅에 묻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무전을 쳤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4명을 만났는데 그렇게 하니까 북한에서 지령을 내렸는데 그 암호를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서 했는데 일단 이제 파병이 됐으니까 군인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그냥 파병됐으니까 뭔가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투표를 했는 결과 계속 습격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때 암호를 풀었으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참 그게 안타까운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군인들도 군경이 23명이나 전사를 하시고 민간인이 7명 그래서 군경 및 민간인이 52명이나 부상을 했어요. 그전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런 인명 피해가 있었고 다치고 그죠? 이런 그리고 북한까지 다 하면 100명 훨씬 넘잖아요. 북한에서 이 무고한 이 생명들이 복귀하라는 그 암호를 왜 못 풀었을까요? 좀 안타깝네요. 암호는 복귀하라. 복귀했으면 됐을 건데 결국 이런 100명이 넘는 생명이 희생된 것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 이 계기를 통해서 청와대 기습 실패로 돌아갔죠. 실패. 그래서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고 고등학교 교련 과목이 실시되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주민등록 1번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실미도 684 부대가 이런 또 새로운 이런 특수 부대들이 또 창설이 되고 6.25 훈련이 이제 실시되고 또 이수신 장군 동상도 설치되고 또 반공 웅변 대회도 옛날에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하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반공 웅변대회 이런 우리 친구들 중에 몇 명 이렇게 웅변대회에 나가고 그랬거든요.
육군 3사관학교가 창설되고 전투경찰대가 창설되고 하여튼 뭐 이 사건이 일어나서 더 이렇게 안보적으로 강화를 하자. 또 군복무 기간도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군인들 제대를 앞둔 군인들이 많이 화가 나서 그런 일이 바로 이 김신조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1968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1968년도에 68년도에 1월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런 걸 거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또 되고 우리가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는 우리를 뭘 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을 해야 돼.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는가? 이제 젊은 층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세금 많아져서 우리가 살기 힘들어서 통일을 반대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얼마나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축복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북한의 소고기국에 이 밥에 인민들을 행복하게 먹이겠다고 했던 김일성, 김정일일 때도 어떻게 했어요? 소고기국 이 밥을 먹이도 못하고 탈북했는 사람 직접 제가 정을 들어봤어요. 늘 옥수수로 만든 국수를 먹었대요. 진절머리 난대요. 그런 현실을 둔 우리 북한 동포들입니다. 북한 동포들도 거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응?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래야 되는데 우리 북한 동포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이제 통일을 빨리 해야 된다는 국민들이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노래는 하면서 소원은 통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통일을 이제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북한을 넘어서 어때요? 우리 조선족들까지도 우리는 품어야 돼요. 우리 국민들입니다. 제 친정 모친이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만주에 돈 벌러 가셨다가 거기서 제 친정 어머니가 태어났습니다. 만주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 계속 정착했던 자손들이 바로 조선족들 아닙니까? 조선족이 누구예요?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죠. 중국.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통일을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나마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왔고 이제 통일을 함에 있어서 어때요? 통일을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때요? 결혼도 한 번 처음 하기 때문에 막 좌충우돌 많잖아. 그죠?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지식층들 또 정치인들 머리를 모아서 어때요? 이런 통일의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통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포들을 정말 우리 북한 동포들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식이나 여러 가지 모든 면이 이래 이제 화해가 되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 정치권도 최대한 이제 통일을 준비를 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통일 대한민국으로서 통일 한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의 역사를 보면 조선 왕조 500년 하면서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조선의 정치를 보면 정권 잡은 사람들은 다 상대편 막 죽이고 죽이다가 볼일 다 보는 거야. 사화, 갑자사, 모사, 을자사 이러면서 많은 생명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또 죽고 이런 역사를 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인재는 등용해서 쓰고 바벨론이 그랬잖아.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다니엘 같은 그런 인물들 또 느헤미야나 이런 인물들을 자기가 정복했는 나라의 인물들을 채용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아주 멋진 문화를 또 발전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이런 문화를 본받지 말고 우리 사회에서도 돼서 오늘 성경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그래서 좀 앞선 사람들은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도 어때요? 우리가 먼저 발전하고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 훌륭한 정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렸잖아. 우리가 먼저 잘 됐잖아. 그러면은 먼저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먼저 남한만 대한민국 정부를 세워서 빨리 경제개발하면서 빨리 발전시킬 수 있었는 이 북한하고 같이 경제발전을 했더라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을까? 아무래도 늦어졌겠죠. 발전이. 근데 남한만 이렇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우리는 풍요로움을 빨리 누렸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통일을 준비해야 돼요. 통일을. 어떤 통일? 어떤 통일 해야 돼요? 자유통일이에요. 자유통일. 연방제 통일은 연방제.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높은 단계 연방제. 높은 단계 연방제가 뭡니까? 높은 단계 연방제가. 높은 단계 연방제가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 낮은 단계 연방제가 지금 낮은 단계 연방제 지금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죠. 낮은 단계 연방제 한다는 게 이게 높은 단계는 북한인데 이게 결국 북한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북한으로. 그래서 연방제 통일도 있고 뭐 북한에서 원하는 통일은 뭐예요? 남조선 해방이죠. 남조선을 해방시키자. 남조선을 왜 해방시켜요? 이리 잘 사는데. 자,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통일 방법이 아닌 자유통일을 해야 돼. 자유통일. 자유통일. 자, 우리 교회에서 이대금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통일이라고 해요. 복음통일.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통일을 하자. 예수님 사랑으로. 모든 이 정책이나 이런데 모든 사람이 세우는 정책이나 법이나 모든 것에 허점이 있어요. 왜?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드는 법, 그래서 뭐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사랑으로, 왜?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 사랑으로 통일을 해야 돼. 통일을.
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조선족들도 사랑하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옛날에 이 김신조 사건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김신조 사건 자 여기에 대항해서 실미도 아까 부대가 창설됐죠. 실미도 영화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악을 북한의 이런 이 악의적인 이걸 악으로 갚으려고 이런 보복 부대들이 세워졌는데 결국 어때 실미도가 어떻게요? 실미도 영화에 보면 우리 무고한 생명들이 또 죽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통일을 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이제 통일을 하자.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이제 잘 살도록 도와주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정책적으로 자유통일 해야 된다. 자유통일. 자유통일을 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통일을 하도록 기도를 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잘 되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준다. 천대만대 하나님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잠깐 불교가 삼국시대의 전례 삼국 유교는 조선시대 그러면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해지기 그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무슨 종교를 믿었을까요? 천지신명 천지신명이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 민족이 우리 민족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불교 유교가 전래됐다는 거예요. 조선의 역사를 보면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 양반들은 어때요? 쌍놈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이 천민들 자기 그 종들은 어때? 종은 재산이죠. 재산. 노예자 노예 계약사입니까? 조선의 역사가 인권이 있습니까? 이 종들한테는. 이걸 보더라도 유교는 이 인간을 홍익인간이면 그 이제 고조선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니까 이 유교는 어떻게 해요? 조선의 양반 문화는 널리 종들을 완전히 동물 취급하죠. 동물 취급. 홍익인간의 고조선의 홍익인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조선의 문화를 보면. 하여튼 우리 조상님들은 선지신명을 섬긴 우리 하나님을 섬긴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우리 국민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 바이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김신조 사건 이야기하다가 통일 이야기하다가 결국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길은 결론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성경을 읽어요. 우리 국민들이 학생들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자유통일 예수님 사랑으로 복음 통일해야 돼. 복음. 교회를 세워야 나라가 잘 되잖아. 이 세계 역사상으로. 교회가 세워진 나라들이 잘 되잖아요. 너무 잘 돼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지어서 문제지. 예? 죄지어서 문제. 죄를 안 지어야 돼. 죄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게요. 김신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공산당의 이런 잔인한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 나중에 김일성이가 나는 모르는 사건이다. 모른다.
오리발 내밀었죠.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했는 거야. 내가 지시한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김신조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이제 속지 말아야 돼요. 자꾸 속으면 안 돼요. 거짓 언론에 속으면 안 되고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책이 여기 한 권 있습니다. 박정희 그리고 사람, 대한민국을 사랑한 대통령. 여러분들도 이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런 책도 사서 박정희 대통령의 훌륭한 점을 여러분이 본받고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고 이렇게 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세계 경제 발전 사이에 빛나는 박정희의 중화공업화 정책, 또 한국의 조선업을 키운 포항제철을 건설했다. 박정희 정신이 뭐야? We can do.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정신이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시고 포항제철을 건설하시고 또 우리 자, 오늘 제목 이거 박정희 책 제가 제목 이거 한번 목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차. 자, 박정희 대통령 한번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좋아해요. 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따님이시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한 박정희 대통령님과 같은 카카와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하신 분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 목차가 제 앞에 있네요. 글씨가 좀 이제 박정희 정신 아까 했죠. We can do. 우리는 할 수 있다. 세계 경제 발전사에 빛나는 박정희 중화공업화 새마을 운동 정신을 실어주신 국민 스승이시고 한일 국교 정상화로 1965년 체제의 현재적 의미 65년 체제 국민교육헌장 박정희 국민교육헌장 또 여러분들 나의 조국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들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는지를 노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경제정책의 정신적 배경은 부국 부민입니다. 나라를 어떻게든 잘 살게 하겠다. 자조정신 운동과 기업 부국 정책을 통한 경제대국 건설이 우리 박정희들 어떻게든 보릿고개를 없애보자 해서 국민들이 배고픔을 해결하자 이렇게 시간과 싸웠던 혁명가 이런 책 제목이 박정희 그리고 사람 이 책입니다. 제가 이게 강화문에 가서 이게 한 권 샀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이 책을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이제 하면 된다. 박정희 대통령 정신으로 자유통일, 복음통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는 더 기도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